법률적으로는 정규직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계속 계약직 근로자로 남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년을 연속해서 근무하게 되면 실제로는 계속 계속 계약이 반복되더라도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되는데 2년 동안 네, 2년을 계속 근무하면 정규직 근로자로 보거든요. 계약을 1년씩 2번을 했다면 이제 2년이 됐으니까 세 번째 계약할 때부터는 이제 정규직 근로자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해고가 안 되겠죠. 정규직 근로자가 되니까. 계약서를 1년에 한 번 썼는데요. 네, 1년에 한 번 썼지만 실제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정규직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근로가 단절이 되면 2년이 근로가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계약직 근로자로 남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장님이 이제 네. 재계약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그냥 네, 재계약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이제 못 오는 거죠. 그럼 원장님 마음이네요. 네, 원장님 마음이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물론 네. 저도 이런 거 당했습니다. 선생님들. 아주 오래전에 진짜 어이가 네. 없네, 진짜. 저도 이런 거 당했는데 저는 이제 원장님께서 저를 그렇게 고용하시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원해서 나를 그냥 네. 3월부터 뭐 2월 10일까지만 나를 쓴대. 그러면 나는 뭐 그런 입장에서 의린 입장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해야지. 근데 나한테 며칠 쉬고 3월 1일부터 다시 출근하래요. 저 그냥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도 그때 우리 이렇게 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데 뭐 다른 데도 뭐 그렇대 이렇게 하면서 아주 옛날이니까 우리는 네. 그냥 그러려니 지나갔는데 요즘에도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특히 뭐 담임은 이렇게 잘 안 하겠지만 네. 보조교사라든지 방과후 교사를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는 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들 사실 이렇게 되면 퇴직금도 못 받고 게다가 사실 이거요 경력도 1년이 안 채워지니까 저도 지금 경력이 계속 이상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저는 근무를 했는데 그 기간이 뭐 비어서 1년으로 안 된 교사로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저는 크다고 보고 경력도 중간에 비어서 경력이 1년이 안 채워지고 그 다음에 연차도 원래는 1년 지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을 해서 선생님들이 내가 15개를 언제 쓰겠다 한꺼번에 쓰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년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3월 빼고 4월부터 또 하나씩 생기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원하는 때 잘 못 쓴다는 그런 이야기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근로 단절은 안 된다는 거. 근데 안 된다고 뭐 우리는 아는데 뭐 어떻게 해요? 이제 근로 단절은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근로 단절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근로 단절을 했을 때는 실제로 이제 판결을 받으시면 대부분 이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속 근로로 본다라는 판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근무하지 않아서 못 받았던 임금이나 퇴직금, 연차까지 다 이제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원장님이 네. 나오지 말라고 해서 안 나갔는데 이미 안 나갔는데도 받을 수 있어요? 네, 계속 근로로 본다라고 이제 판결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물론 예를 들어서 뭐 3월부터 일해서 1월까지 일하고 2월은 쉬었다. 근데 그게 원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를 때문에 일부러 선생님을 쉬게 해서 이제 연차도 안 주고 퇴직금도 안 주고 하려고 그랬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걸 계속 근로로 볼 수가 있는데 무조건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정말 어떤 선생님이 사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뭐 시골에서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1월, 2월에는 좀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원해서 근무를 12월 말까지 하고 1, 2월은 이제 어머니 도와드리고 다시 3월부터 와서 또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되겠죠. 네, 원장님이 그런 의해서? 악의적으로 퇴직금이나 연차를 이런 것들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그게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찌됐던 간 이 근로 단절이라는 거 선생님들이 어떤 건지 잘 인지하시고 그러니까 자의에 의해서 이제 근로 단절된 거는 당연히 아니지만 이제 뭐 원장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약에 하신다면 불이익을 지금 당하는 중이다라는 거를 확실히 인지를 하시라는 거 오늘 영상에서 제일 지금 얻어가는 어떤 꿀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외에도 제가 느끼기에는 선생님들이 사실 불이익 당하는 거 뭐 이게 맞나 아닌가 막 이렇게 좀 애매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근무할 때 그랬지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불이익이 당할 때는 도대체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는지조차 선생님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어디에 문의를 하는 게 좋나요? 그냥 주변에 이제 법률 전문가를 찾아서 당연히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이제 국가 자격사라고 하더라도 모든 법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뭐 변호사도 있을 수 있고 뭐 행정사도 있을 수 있고 또 노무사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물어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 전문가도 모든 법을 알 수는 없으니까 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얼마나 사건을 다루고 있는지를 잘 확인하고 물어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행정사로 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96%가 행정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 모든 법을 다 알고 있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도 잘하는 분야가 있고 부족한 분야가 있으니까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분야는 제가 잘 아는 분야니까 제가 얼마든지 상담이 가능하지만 또 제가 모르는 분야는 모르면 저도 공부해가면서 이제 해야 됩니다. 네, 어찌됐든 간 행정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네. 우리가 뭐 불이익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자 할 때는 뭐 변호사라든지 노무사, 행정사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단 어린이집 유치원의 시스템을 좀 알고 네. 그것과 관련된 사건들을 좀 다뤄보신 분들을 찾으셔라 라고 이야기해 맞습니다. 주셨어요. 근데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유명한 데 전화해서 이제 물어본 네. 다음에 여기에서 뭐 이런 사건도 다루시나요? 하면 대부분은 네, 다룹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그 사건을 많이 다루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알죠? 일단은 확인을 뭐 물어봐서 확인을 하실 수는 있죠. 근데 뭐 거짓말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 이런 거잖아요. 한두 개 다뤄놓고서 네, 이번에도 네. 그 사건 끝내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네. 어떻게 하죠? 그래도 이제 확인을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페이지에 오시면 그 강의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뭐 한 전국에서 매년 한 50군데 정도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남아 있으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다 확인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전문성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빌린 돈을 못 받았다. 그러면 이제 어느 변호사님이나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주변에서 소개받아서 가면 되지만 이제 이 유치는 어린이집 관련돼서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내가 상담할 게 있으면 절대로 주변에 아는 변호사님 찾아가거나 동네 변호사를 찾아가기보다는 이제 관련된 일을 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제 이런 생각에는 얘기는. 그럼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이렇게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하시는 전문성 있는 분들은 아마 그 홈페이지나 그런 데 들어가면은 따로 그거를 경력을 알려줄 만한 요소들이 많이 이제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살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이 행정사님을 인터뷰한 이유도 행정사님이 이 분야를 많이 다루시기 때문에 제가 2번이나 지금 인터뷰를 하는 중이라는 거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뭐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률적으로 이제 상담을 받고 싶을 때는 행정사님께 연락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문료가 비싸나요? 자문료 유료 자문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그 한다리님 영상 보고 전화 주셨다고 알려주시면 제가 무료 상담 전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되죠? 그렇게 하셔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매일 전화하시면 안 돼요. 이분은 비싼 분이라 가지고 그래도 내가 진짜 어디 기댈 곳이 없다 싶을 때는 이제 행정사님께 연락해서 잠을 받아보시면 네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사실 요즘에 이제 유보통합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혼란스러움에 빠져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뭐 몰라요. 기사에 나오면 그거 그냥 읽고 아는 거지. 근데 지금까지 기사에 나온 바로는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제 어찌됐던 간 어린이집들도 다 사립 유치원화 된다고 그렇게 기사가 뜬 거를 제가 최근에 보았는데요. 근데 이제 행정사님께서 어린이집 양도 양수도 이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도 느꼈을 때 이제 교육청으로 모든 게 다 이관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 자체가 사립 유치원으로 바뀐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양도 양수는 그때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일단 현재는 뭐 나와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아직 그 단계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죠, 현재는. 근데 어쨌든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을 때 제가 이제 생각하건데, 아마, 양도양수는 막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그쵸.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네, 현재도 어린이집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교육부로 이관이 된다고 하면, 현재 유치원처럼 양도양수는 이제 위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가 다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사실은 없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네.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듣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제 앞으로 원 운영을 할
생각이 있다, 하고 싶다 한다면 지금 빨리 통합이 되기 전에 어떻게든 내 원을 하나 지금 양도 양수를 통해서 얻어 놓는 게 지금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원을 운영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이제 돈이 있어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의 빨리 지금 사야 돼. 네, 지금의 유치원처럼 네, 이제 하고 싶다 그러면 2025년이 되기 전에 올해 또는 내년까지 꼭 이제 원을 이제 내가 합법적으로 양수 받아서 이제 되어 있어야 만약에 유아학교가 된다고 하면 이제 유아학교에 이제 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지금 네. 딱 25년 전이 좀 기회의 시간이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다 유치원 원장이 되기 상당히 힘든데 지금 다 네. 사료 유치원화 된다고 하니까 지금 빨리 양도 양수를 통해서 이제 받아서 네. 원장이 되고 이제 기관장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미래의 생각이 있으신 분은 그땐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생각하셔가지고 네. 지금 그 안에 조금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행정사님께서 양도양수를 전문적으로 또 하고 계시고 합법적으로 하고 네.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데 불법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양도양수 저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합법적으로 하시는 분을 통해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전국 다 하고 계셔가지고 연락 주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도 얻어보시면서 네. 혜택을 되게 많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양도양수 하시면 또 다른 법률 자문도 같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있으시면 행정사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네, 특별히 없네요. 네. 오늘 인터뷰를 너무 성실하게 잘 임해주셔가지고 너무 성실하게 임해주셔가지고 계속 여기 화면만 보시면서 저를 한 번을 안 보세요. 다른 인터뷰들하고 다르게 아주 성실하게 지금 임해주셨거든요. 단 한 번의 수다도 없이. 우리 이렇게 보고 계신 선생님들을 위한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네. 네네. 마지막 순간에만 웃으시고 계속 인터뷰 내내. 어찌됐든 간 오늘 인터뷰 성실히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만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